정리조사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볼 텐데요. 지난주에 61.1%. 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올라갈 것이냐,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60% 선이 깨지느냐. 네. 요 분수령이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6주 동안에 지속된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63.2%로 2.1%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2.9%포인트 내려간 30.4%였는데요. 예. 지난주 다른 조사 기관들의 결과가 60%에 근접하거나 또 일부 조사에서는 50%를 기록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리얼미터도 일간 조사에서는 50%대를 살짝 찍은 적이 있었는데 주간 집계에서는 아무튼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번도 6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숨 놓게 생겼습니다. 63.2%로 2%포인트가량 올라갔는데요. 예. 이낙연 총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검토 지시 이 부분이 컸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예. 또 김동연 부총리의 소상공인 추가 세제 혜택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직군에서 계속 떨어졌었는데 7.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영업, 저희가 이제 직업별로도 다 분류를 해보는데 네. 자영업 쪽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게 좀 회복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56.9%로 다시 50% 이상으로 올랐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편, 그러니까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금요일 날 60% 중반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모처럼 63.2%로 그 중반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네요. 대통령 지지도가 오랜만에 올랐는데 정당 지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1.2%포인트 빠진 42.8%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 지지도는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당청 지지율이라고 하죠. 원래 같이 연동하게 돼 있는데 지난주부터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이번 주에 경기 인천에서 10.2%포인트가 빠진 40.7%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이 전당대회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니 잠깐만요. 경기 인천 경인 지역에서만 10%가 빠졌다고요? 네, 10.2%포인트가 빠졌는데요. 한 주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까?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많이 빠진 편이죠. 덜어 있는 현상이긴 한데 지금 김진표 후보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친문 지지층이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에서도 일부 빠졌을 테고 또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켜라 이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42.8%, 자유한국당은 얼마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최근 들어서 3주 동안 소폭 반등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이번 주는 17.6%로 1%포인트 빠졌는데요. 지난주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자살 미화 발언 논란이 있었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사계획 문건 존재 주장 발언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긍정적 기사보다는 부정적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빠졌고요. 정의당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4.3%. 14.3%요? 네, 역시 리얼미터에선 최고 기록인데요.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15%까지 올랐다는 기사가 나갔었죠. 그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11%로 한국갤럽에서는 정의당이 2위로 올라섰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양 조사 모두 지금 오차범위는 접전입니다. 한국당이 리얼미터에서는 차이 보수가 좀 더 잘 잡히기 때문에 한 3%포인트가량 높은데 오차범위는 접전은 맞습니다. 한국당하고 정의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든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그땐 일간이었죠, 근데. 네, 일간에서 그랬었고요. 이번엔 주간 평균인데도 오차범위 내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역전이 되었다. 그래요. 지지율에서는 제1야당이 됐다는 기사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5.8%로 소폭 하락했고요. 민주평화당도 전당대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횡보했습니다. 2.8%. 정동영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요. 무당파가 14.5%로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5,05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5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2322님, 네. 이택수 대표 먼 산 보고 떠는 아이까지. 와, 연구 많이 하셨네. 네. 가끔 보게 됩니다. 응원합니다. 정리조사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볼 텐데요. 지난주에 61.1%. 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올라갈 것이냐,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60% 선이 깨지느냐. 네. 요 분수령이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6주 동안 지속된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63.2%로 2.1%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2.9%포인트 내려간 30.4%였는데요. 예. 지난주 다른 조사 기관들의 결과가 60%에 근접하거나 또 일부 조사에서는 50%를 기록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리얼미터도 일간 조사에서는 50%대를 살짝 찍은 적이 있었는데 주간 집계에서는 아무튼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번도 6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숨 놓게 생겼습니다. 63.2%로 2%포인트가량 올라갔는데요. 예. 이낙연 총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검토 지시 이 부분이 컸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예. 또 김동연 부총리의 소상공인 추가 세제 혜택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직군에서 계속 떨어졌었는데 7.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영업, 저희가 이제 직업별로도 다 분류를 해보는데 네. 자영업 쪽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게 좀 회복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56.9%로 다시 50% 이상으로 올랐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편, 그러니까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금요일 날 60% 중반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모처럼 63.2%로 그 중반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네요. 대통령 지지도가 오랜만에 올랐는데 정당 지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1.2%포인트 빠진 42.8%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 지지도는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당청 지지율이라고 하죠. 원래 같이 연동하게 돼 있는데 지난주부터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이번 주에 경기 인천에서 10.2%포인트가 빠진 40.7%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이 전당대회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니 잠깐만요. 경기 인천 경인 지역에서만 10%가 빠졌다고요? 네, 10.2%포인트가 빠졌는데요. 한 주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까?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많이 빠진 편이죠. 덜어 있는 현상이긴 한데 지금 김진표 후보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친문 지지층이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에서도 일부 빠졌을 테고 또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켜라 이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42.8%, 자유한국당은 얼마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최근 들어서 3주 동안 소폭 반등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이번 주는 17.6%로 1%포인트 빠졌는데요. 지난주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자살 미화 발언 논란이 있었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사계획 문건 존재 주장 발언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긍정적 기사보다는 부정적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고요. 정의당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4.3%. 14.3%요? 네, 역시 리얼미터에선 최고 기록인데요.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15%까지 올랐다는 기사가 나갔었죠. 그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11%로 한국갤럽에서는 정의당이 2위로 올라섰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양 조사 모두 지금 오차범위는 접전입니다. 한국당이 리얼미터에서는 차이 보수가 좀 더 잘 잡히기 때문에 한 3%포인트가는 높은데 오차범위의 접전은 맞습니다. 한국당하고 정의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든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그땐 일간이었죠, 근데. 네, 일간에서 그랬었고요. 이번엔 주간 평균인데도 오차범위 내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역전이 되었다. 그래요. 지지율에서는 제1야당이 됐다는 기사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5.8%로
소폭 하락했고요. 민주평화당도 전당대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횡보했습니다. 2.8%. 정동영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요. 무당파가 14.5%로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예.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5,05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5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2322님, 이택수 대표 먼 산 보고 떠는 아이까지. 와, 연구 많이 하셨네요. 네. 가끔 보게 됩니다. 응원합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오랜만에 올랐는데 정당 지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1.2%포인트 빠진 42.8%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 지지도는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당청 지지율이라고 하죠. 원래 같이 연동하게 돼 있는데 지난주부터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이번 주에 경기 인천에서 10.2%포인트가 빠진 40.7%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이 전당대회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니 잠깐만요. 경기 인천 경인 지역에서만 10%가 빠졌다고요? 네. 10.2%포인트가 빠졌는데요. 한 주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까?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많이 빠진 편이죠. 덜어 있는 현상이긴 한데 지금 김진표 후보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친문 지지층이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에서도 일부 빠졌을 테고 또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켜라 이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42.8%, 자유한국당은 얼마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최근 들어서 3주 동안 소폭 반등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이번 주는 17.6%로 1%포인트 빠졌는데요. 지난주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자살 미화 발언 논란이 있었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사계획 문건 존재 주장 발언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긍정적 기사보다는 부정적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고요. 정의당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4.3%. 14.3%요? 네, 역시 리얼미터에선 최고 기록인데요. 지난주 한국갤럽 2.1%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2.9%포인트 내려간 30.4%였는데요. 지난주 다른 조사 기관들의 결과가 60%에 근접하거나 또 일부 조사에서는 50%대를 기록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도 일간 조사에서는 50%대를 살짝 찍은 적이 있었는데 주간 집계에서는 아무튼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번도 6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숨 놓게 생겼습니다. 63.2%로 2%포인트가량 올라갔는데요. 이낙연 총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검토 지시 이 부분이 컸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또 김동연 부총리의 소상공인 추가 세제 혜택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직군에서 계속 떨어졌었는데 7.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영업, 저희가 이제 직업별로도 다 분류를 해보는데 자영업 쪽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게 좀 회복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56.9%로 다시 50% 이상으로 올랐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편, 그러니까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금요일 날 60% 중반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모처럼 63.2%로 그 중반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네요. 대통령 지지도가 오랜만에 올랐는데 정당 지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1.2%포인트 빠진 42.8%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 지지도는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당청 지지율이라고 하죠. 원래 같이 연동하게 돼 있는데 지난주부터 그래서 15%까지 올랐다는 기사가 나갔었죠. 그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11%로 한국갤럽에서는 정의당이 2위로 올라섰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양 조사 모두 지금 오차범위는 접전입니다. 한국당이 리얼미터에서는 차이 보수가 좀 더 잘 잡히기 때문에 한 3%포인트가는 높은데 오차범위의 접전은 맞습니다. 한국당하고 정의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든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그땐 일간이었죠, 근데. 네, 일간에서 그랬었고요. 이번엔 주간 평균인데도 오차범위 내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역전이 되었다. 그래요.
지지율에서는 제1야당이 됐다는 기사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5.8%로 소폭 하락했고요. 민주평화당도 전당대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횡보했습니다. 2.8%. 정동영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예.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요. 무당파가 14.5%로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예.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5,05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5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2322님, 이택수 대표 먼 산 보고 떠는 아이까지. 와, 연구 많이 하셨는데. 네. 가끔 보게 됩니다. 응원합니다. 정리조사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볼 텐데요. 지난주에 61.1%. 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올라갈 것이냐,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60% 선이 깨지느냐. 네. 요 분수령이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6주 동안에 지속된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63.2%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이번 주에 경기 인천에서 10.2%포인트가 빠진 40.7%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이 전당대회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니 잠깐만요. 경기 인천 경인 지역에서만 10%가 빠졌다고요? 네, 10.2%포인트가 빠졌는데요. 한 주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많이 빠진 편이죠. 덜어 있는 현상이긴 한데 지금 김진표 후보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친문 지지층이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에서도 일부 빠졌을 테고 또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켜라 이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42.8%, 자유한국당은 얼마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최근 들어서 3주 동안 소폭 반등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이번 주는 17.6%로 1%포인트 빠졌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자살 미화 발언 논란이 있었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사계획 문건 존재 주장 발언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긍정적 기사보다는 부정적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빠졌고요. 정의당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4.3%. 14.3%요? 네, 역시 와. 리얼미터에서는 최고 기록인데요. 예.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15%까지 올랐다는 기사가 나갔었죠. 그 조사에서는 한국당이 11%로 한국갤럽에서는 정의당이 2위로 올라섰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양 조사 모두 지금 오차범위는 접전입니다. 한국당이 리얼미터에서는 차이 보수가 좀 더 잘 잡히기 때문에 한 3%포인트가량 높은데 오차범위는 정리조사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볼 텐데요. 지난주에 61.1%. 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올라갈 것이냐,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60% 선이 깨지느냐. 네. 요 분수령이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6주 동안에 지속된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63.2%로 2.1%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2.9%포인트 내려간 30.4%였는데요. 예. 지난주 다른 조사 기관들의 결과가 60%에 근접하거나 또 일부 조사에서는 50%대를 기록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리얼미터도 일간 조사에서는 50%대를 살짝 찍은 적이 있었는데 주간 집계에서는 아무튼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번도 6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숨 놓게 생겼습니다. 63.2%로 2%포인트가량 올라갔는데요. 예. 이낙연 총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검토 지시 이 부분이 컸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예. 또 김동연 부총리의 소상공인 추가 세제 혜택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직군에서 계속 떨어졌었는데 7.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영업, 제가 직업별로도 다 분류를 해보는데 네. 자영업 쪽에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게 좀 회복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56.9%로 다시 50% 이상으로 올랐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편, 그러니까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금요일 날 60% 중반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모처럼 63.2%로 그 중반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네요.